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에 제가 산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바로 열린 책들에서 나온 문 시리즈하고 미드나잇 시리즈죠. 저는 다 살까 하다가 미드나잇 시리즈부터 먼저 사봤거든요. 그 문 시리즈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다. 그나마 여기는 이제 두 권이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아니라서 구입을 했는데, 워낙 유명한 책들이 많죠. 인간 실격, 비계 덩어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부터 시작해서요. 일단 표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세련됐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가격도 10권에 35,000원입니다. 거기에 10% 할인까지 해서 31,5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책 파는 사람 같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볍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좋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책들이 가볍고 좋긴 한데 글자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노안도 후보했는데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짠, 생각보다 글씨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런 책들은 작으니까 밑에 각주나 해설 같은 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밑에 각주 해설 같은 것도 다 적혀 있어서 읽기도 좋고요. 글씨도 크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면 유리컵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컵을 워낙 잘 깨서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 책 시리즈를 사면 무조건 주는 게 이제 요겁니다. 노트. 안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표지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유명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문 시리즈하고 미드나잇 시리즈에 어떤 책들이 적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책 표지 되게 예뻤잖아요. 그 책 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포스터가 엽서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는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유명하죠? 나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소영 작가님 책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요. 식물과 나입니다. 구입을 했는데요. 이분 이 책으로 완전 작년이었나요? 베스트셀러였죠? 식물의 책, 이소영 작가님. 글도 잘 쓰시지만 세밀화가로도 유명하시죠. 이 책도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의 그림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겪은 에피소드, 본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식물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게 읽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할미꽃 부분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만겔 책이 있어요. 끝내주는 괴물들이라고 해서 책의 주인공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책이었는데 그분 책이 여기 알베르트 망고의 독서의 역사. 알라딘에 보면 그 서평을 올리는 북풀이란 앱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독서의 신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추천하신 책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제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서의 역사니까 글자라던가 이런 것의 역사도 조금 섞여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한테는 독서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못하게 하기도 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상류층들이 이렇게 하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글자를 공유했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세종대왕님 진짜 짱이신 것 같아요. 기득권을 포기하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요, 이렇게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독서가들의 연대표라고 해서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대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독서가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남기신 분들이에요. 플로베르라던가 혹은 소크라테스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워낙 지식이 많으셔서 그런지요.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산 건 이건 그냥 제가 좋아서 산 거거든요.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입니다. 미술관에 해부학자가 갔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싶겠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그 디오게네스라고 아시죠?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장 레옹 제롬이 그린 디오게네스인데요. 이분이 그 개 같은 삶을 산다는 철학자죠. 알렉산더 대왕한테 왜 비키라고 햇빛 가린다고 했던, 그러니까 키니코스라고 해서 견유파라고 해요. 관습과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인간의 치아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송곳니를 설명하면서요. 인간의 치아에도 개를 떠올리게 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송곳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 입속에 4마리의 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 레옹 제롬의 그림을 통해서 견유파니까 치아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송곳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면 크리나우가 그린 그 성녀들이에요. 성 주니비에브하고 성 암폴로니아라고 해서 붉은 옷 입으신 분 있죠? 이분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겸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가위처럼 생겼는데 이빨을 뽑는 거예요. 치아를. 옛날에는 그 생리를 뽑았잖아요.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뭐 술을 많이 먹이거나 혹은 묶어놓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그 종교를 끝까지 믿으면서 당한 고문 중에 하나가 생리를 모두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종교를 지켰고 그래서 성녀가 되셨고요. 이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이빨 뽑을 때 덜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치아의 성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견유파에서 그 개의 치아가 42개, 인간보다 10개가 많고 그런데 인간의 입에도 개 4마리가 산다 하면서 송곳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치아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치아를 뽑을 때 덜 아프게 하는 성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까지. 그래서 뭔가 억지스러운 듯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었거든요. 실제로 성인들은 그 자신이 고통을 당한 물건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가시가 막 돋친 수레바퀴에 깔려 죽으신 분은 그 가시 돋친 수레바퀴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성 바르톨로무였나요? 그분은 가죽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들고 계세요. 자기 가죽을.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보면 그 가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가죽이 미켈란젤로 얼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얼굴을 그 성인의 얼굴 가죽에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색다르면서도 굉장히 재밌어서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뭐냐면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저희 아이가 읽겠다고 들고 가서 이렇게 띄지만 남았어요. SF 책인데요. 작가 2분이 쓰셨는데 너무나도 색다르고 재미있거든요. 가든파와 에이전시파라고 해서 2파로 나뉘어서 시간의 실타래를 막 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간섭을 해서 뭔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최고의 전사가 레드와 블루예요. 그리고 그 둘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SF인데 서로 사랑하는 건 최첨단이 아닌 편지라는 것. 근데 그 편지가 아주 기발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SF 저는 이건 다 읽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리뷰도 썼는데 굉장히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책도 이제 3권을 샀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르타라 납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역사학자인 작가분이 글로 쓰셨는데요. 볼로냐의 유태인 집안의 막내 아들 모르타라예요. 얘가 6살 때 굉장히 아팠는데요. 그 집의 하녀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하녀가 혹시나 지옥에 갈까봐 급하게 부모 몰래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타라는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자 교황청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당시 교회법으로는요. 카톨릭 집안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아이를 유대인 집안에서 키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부모가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가 납치라기보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보호 아래 키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여기 모르타라 집안 그리고 교황청과의 알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요 일부분 아직 덜 읽었지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은 아니죠. 한 2달쯤 됐죠. 윌리엄 트레버의 단편하고요. 그 다음에 펠리시아의 여정이란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루시 골트 이야기라고 해서 이 책이 최상의 중고로 나왔다길래 얼른 구입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현실이 그 시대 상황이 담겨있는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트레버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작가분이 요사. 페루에 실제 있었던 특별봉사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책도 제가 금방 읽었는데요. 굉장히 이야기가 흡입력 있고 빨리 진행되고 지겹지 않아서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판탈레온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 있어요. 굉장히 반듯하고 그리고 좀 외골수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특별봉사대를 맡게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약간 블랙 코미디면서 군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군부 독재라던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치 22라고 해가지고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 다루는 건 달라요. 예. 이 책도 굉장히 재밌고요. 캐치 22는 2권이라서 지금 1권 읽고 있는데 맥은 다른데 결국 얘기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요걸 받았습니다. 고흐의 밤의 테라스 있는 우산이에요. 우산은 근데 이 그림이 없고 그냥 새까매요. 이게 양우산이라고 합니다.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된다고 하는데요. 알라딘에서 정말 많은 우양산을 받았거든요. 앨리스라던가 아니면은 많았죠. 근데 이거는 까만색인데 까만색이 햇빛을 가장 잘 차단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음새는 튼튼하고 굉장히 또 부드럽고 잘 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월에 책을 샀고 열심히 읽을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더운 여름 몸 건강히 잘 계시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